앵커학원에서 준비한 중등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발표는 대부분 제가 아니고 이제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 제가 그래도 어머님들께 인사드리고, 뭐 제가 발표하고 싶지만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다 보니 제가 지금 수업이 좀 바빠가지고 아마 제가 조금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부대표님께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홍보 부분만 조금 하고 들어갈 건데요. 뭐 요거는 근데 저희 학원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깊이 있게 막 하진 않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 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뭐 조금 의대에 11명 갔고요. 서울대 의대를 저희가 2년 연속 이번에 보냈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혹시 못 보셨던 어머님들은 앵커학원에서 대학교 입시 결과가 작년에 이런 정도였구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설명회 때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뭐냐면 이번 연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결과입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부 내신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중학교 학생들이 결국 고등부 가서 지금 저희 학원으로 많이 오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이 근처에 특히 개성고라든지 뭐 신일고, 영흥고, 창문여고 학생들은 특히 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조금 흔히들 비주류라고 하는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뭐 강제 배정되는 학교들, 뭐 솔생고라든지 조금 말하기 좀 그렇죠. 해화여고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저희가 주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결과라서 뭐 조금 내세울 만한 거는 저희 학원이 이제 이 근처에서 개성고는 지금 1타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시험은 제가 그 개성고 1학년, 2학년, 3학년 미적학 통해서 수학이 전교 1등이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전부 제가 배출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정영준 선생님, 그 개성고 영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전교 1등을 다 배출을 하셨어요. 뭐 또는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좀 특이한 게 신일고가 3학년이 좀 많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1, 2학년 때 다른 학원에 있다가 3학년 때 정말 많이 남아요. 3학년 때 대부분 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매년 이제 3학년 때 마무리 잘해서 대학교를 좀 마무리 잘하는데, 신일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조금 쉽긴 했습니다. 미적분 제일 어려운 미적분 2 이제 개정 후에 미적분 2 시험이죠. 조금 쉽긴 했는데 제가 이제 12명 가르치는데 6명이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매년 그랬어요. 진짜 한 해도 빠짐없이 1학기 기말이 1학기 중간보다 성적이 대부분 많이 올랐고요. 2학기 기말이 2학기 중간보다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이유는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빠르게 좀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선생님의 스타일을 따라가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니까 성적이 오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 기말고사 때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기말고사도 나중에 이제 성적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 홍보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에 올라온 중간고사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비교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전교 1등 이런 애들 어머님들께서 다른 학원에도 어차피 가도 잘하는 애들 아니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기말고사 앞으로도 이제 홍보를 조금 성적을 올리는 방향.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 뭐 올렸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긴 한데 앞으로 성적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어랑 과학사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전교 1등이 많죠. 전교 1등이랑 1등 이제 5등급제가 돼서 1등급 수가 이제 예전처럼 엄청나게 큰 홍보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9등급제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개성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9등급제였는데 미적분 전교에서 한 명 빼고 1등급 다 제 수업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일고 1등급 컷이 11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9명 뽑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1등급, 5등급제가 돼서 뭐 등급에 대한 건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그래서 전교 1등 이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중학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등부 설명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고등부 여름방학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어제는 이 페이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결과랑 저희 학원이 고등부를 잘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잖아요. 빠르게 학원에 적응해서 성적이 올랐다. 기말고사 때. 그래서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중학교 때부터 적응시켜서 예, 저희 학원에 조금 익숙하게 돼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부 성적은 이제 이 친구들이 다 100점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부는 좀 고등부에 비하면 100점 받기 쉽잖아요. 그때서 뭐 이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 저희 학원이 어머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좀 오래 이 동네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은 실은 고등부로 큰 학원입니다. 지금도 학생 수의 90% 이상이 고등부고요. 처음 학원을 개원을 하였을 때 중등부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고등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언제부터 중등부가 생기게 되었냐면 이제 대학교를 고3 친구들이 3년 동안 저희 학원에 다니면서 잘 가고 나서 동생들, 지금 제가 가르치는 1학년, 2학년 애들 중에서 졸업했던 애들 동생이 3분의 1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진짜 많습니다. 다 형 잘 있니, 누나 잘 있니, 언니 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중학교 때부터 저랑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 이제 개원을 했고요. 중등부 개원, 저희가 이제 학원이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 차인데 중등부 개원은 거의 한 6년 이후, 지금 중등부가 개원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학원이. 근데 중등부를 그냥 동생들만 받다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랑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등부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부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중학교 애들 중에 상위권 애들이 들을 수 있는 중등 프리미엄 수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를 계속 개편해 나가면서 이 친구들이 고등부 와서도 그대로 연속해서 저희한테 들으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매년 조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실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중등생이 거의 없다가 중등 프리미엄이라는 수학이라는 걸 개편을 4년 전에 하고 3년 전에 하고 작년에 해서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 그쪽의 학생 수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반에 5명이고 한 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반이 한 8개죠. 물론 이제 인원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의 한 반당 평균 5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배 정도로 성장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올해 이제 영어도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영어 학생 수가 한 3, 4배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기보다는 입소문 타고 보통 학생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대표님께 이 마이크를 넘겨서 저는 이제 홍보는 마무리했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저는 이제 수업을 하러 가야 돼서 부대표님께 중등부 설명의 나머지 부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코가건의 부대표 김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얼굴 뵌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설명회도 했었는데 네, 어제는 고등 설명회에서 중상 학부모님들도 좀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중등에 대한 저희 학원 중등 개편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중학생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미 오픈을 하셨네요. 일단 저희가 중등은 사실상 내신 성적이 점수 자체가 당장의 입시랑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성적은 아니죠. 내신 점수 자체, 이거 뭐 중등 내신이 고등 그 대학 입시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뭐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조금 더 중요도가 있겠지만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내신 성적 그 수치 자체가 아주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중등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등 공부를 지금 당장 내신 100점 받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등 공부는 지금부터 내신이 입시가 시작된다, 입시를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고등 3년을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공부 습관을 잡는 거, 그리고 공부 방향을 잡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방향에 맞추지 않고 지금 당장에 100점 받아야 돼. 이제 뭐 이런 내신, 지금 당장의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그 학생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카페에서 중등 고등 학부모들이 많은 카페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어떤 학부모 지금 고1인 것 같아요. 고1인데 중등 고등 내신 성적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고등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하는데
첫 모의고사도 그렇고 첫 중간도 그렇고 성적이 참 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좀 처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댓글이 20개가 달렸는데 한번 댓글을 좀 볼게요. 자, 다 고등학부모님들,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인데 와, 고등은 정말 피말린다. 철저하게 넘사벽이다. 그다음에 내 아이는 심화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간이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가 너무 많다. 너무 급격히 변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지금 너무 성적이 너무 바닥이에요. 뭐 이렇게 나왔고 밑에 보면은 중등 석차 곱하기 3에서 5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학생에 따라서 5배가 아니라 10배, 20배, 30배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중등 때 뭐 우리 아이 잘한다라고만 하고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댓글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있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2번째 날인데 시험 2째 날인데 다 너무 이때까지 본 적 없는 점수를 받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울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울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 좋은 댓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중학생부터 중학생 때는 거의 뭐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뭐 실수하면 2개 틀리고 거의 100점 받고 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철저하게 첫 시험 보고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왜 이러냐? 저희가 중학생 때는 보통 A, B, C, D, E 단계로 등급을 매기죠.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A, 보통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이 90점 이상인 A 등급 받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지금 전체 100% 중에 40%가 A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B, C, D, E 받는 등급 받는 아이들이 60%이고요. 그럼 이 40%라는 수치가 고등학교 갔으면은 고등은 지금 저희가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을 이렇게 서열화하는데 1등급 10%, 2등급은 이제 11%부터 34%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A 등급 받던 맨날 100점 받거나 아니면 한두 개 틀리는 아이, 그래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셨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이 40%라고 해당하는 그 점수가 3등급 중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5등급제 중에서 3등급 중반이면은 예전에 9등급제였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아직은 9등급제고 9등급제로 변환을 해보면은 4등급 거의 문 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5등급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성적이에요. 그럼 이 성적이면은 인서울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A등급 지금 못 봤는데 그러면 못 가나요? 이게 아니고요. 공부 방향을 좀 되짚어 보시고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된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습관을 지금 잡지 않는다면은 이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두 개 틀려서 우리 아이는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너무 이제 잘한다는 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 방법과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앵콕에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온 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부 전체적인 운영과 상담 전반적인 것을 맡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중등부 개편을 제가 이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다는 건 그 학원 자체에서도 중등부를 좀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한 13, 14년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부터 고2까지 수업을 했었고, 이제 메인은 거의 중등부 수업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은 똑같은 100점인데도 얘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성적을 좀 등급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잘한다고 해도 얘는 전교 1등 받겠다라고 확신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100점이어도 이 아이는 지금 100점인데 엄마는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100점이어도 고등학교 가면은 4등급 정도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내신 성적 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금 기본이 잘 다져 있고 구멍이 없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그거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고 이거는 사실 아이와 같이 공부하는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 요즘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이 좀 더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초중등 학원에서는 사실 중등부 지금 당장에 내신 성적 내는 게 중요하고 얘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말든
그거는 고등부 학원에 보내면 그때는 이제 나한테 손 떠난 거니까. 그때 성적 떨어지면 고등부 학원에서 책임지는 거지 하고 그 멀리까지 내다보고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초중, 중등 학원에서는 어머니들께 좋은 소리만 해요. 아, 이게 잘해요. 뭐 구멍이 있고 하는데도 대부분 잘한다라고는 피드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속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정말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또 제가 중등하고 고등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등 학원에서 중등부 학생들한테 괜히 좋은 피드백만 이렇게 했다가 고등 때 성적 떨어지면 결국엔 저것도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좋게만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학부모님들이 그걸 아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등 선생님들한테도 아무리 성적 좋게 나오는 아이들도 얘가 정확하게 지금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머니께 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등 수학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모든 것은 어떤 과목을 떠나서 다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고등생활이 실전이죠.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이 바로 입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전 3년을 버틸 수 있는 공부 습관과 기본기를 기르는 거. 요거가 초점이 되게끔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 습관이 아이들이 그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습관이 공부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 습관이 길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짧게 앉아 있어도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습관 잡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주도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는 아이와 잡혀있지 않은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는 굉장히 성적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주도 습관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중학생 아이들 지금 아직 뭐 사춘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인데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연습을 하고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거 오늘 공부한 거 스스로 확인을 하고 오답 정리하고 내일 공부할 거 계획하는 것까진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좀 연습이 되면은 90%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습관이 잡혀있는 상태로 고등으로 올라갔을 때 더 이제 고등 생활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거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과목별로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중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져와 봤는데 수학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뭐 당연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던 소리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개념 공식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라.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념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얘기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지금 당장의 시험 때문에 공식 달달 외워서 하는 공부는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공식만 외워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 공식을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까지만 풀지 여러 개념이 이제 나중에 섞여서 이제 그걸 사고하고 심화하는 그런 문제들, 응용 문제들은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념이나 공식 외우면 안 되고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기본, 유형, 심화 이렇게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제가 학부모님들 보면은 우리 애는 심화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기본 문제는 너무 점수가 안 나요. 틀렸어요.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물어보면은 댓글 어떤 문제지 풀었어요? 물어보면 뭐 A급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잘 푼다, 이건 맞췄다고 잘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심화 문제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정도 문제 제대로 푸는 아이들은 기본 문제 모를 리가 없어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외워서 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그 개념을 가지고 기본 개념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한 유형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을 접목해서 사고할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나아가야지 앞에 단계 다 뛰어넘고 심화 문제 우리 옆집에는 블랙라벨 푸는데 누구는 뭐 A급 푸는데 해서 따로 우리 애도 풀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성급하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조급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위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딱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지금 어느 수준이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풀이해 준 것도 다시 풀어보라는 거. 이거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 문제 풀이를 딱 해주면은 학생들은 이제 앉아서 저거 저렇게 푸는구나. 근데 볼 때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네 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이렇게 딱 하면은 애들이 그거를 본인 책에다가 3번 체크하고 동그라미 해버려요. 그럼 이게 누가 푼 걸까요? 이거는 학생들이 푼 게 아니죠. 이거는 선생님이 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푼 풀이를 그때 들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이거 알겠어 하고 넘어가 버리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 70%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들 집에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봐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업 때는 다 이해를 했는데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 이해가 다 까먹었다고 기억이 안 나라고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로 집에서 꼭 다시 풀어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답 체크해주면은 그거 자기 책에다가 체크하지 말고 집에서 답이 없는 상태로 와서 집에서 다시 풀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답 정리 확실하게 하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수학만큼은 정말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실수로 틀렸다라고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오답 문제에 다시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에서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오답 유형의 변형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봐야 완전한 내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때 오답 정리했다라고 해도 이제 시험 기간 전에 또 까먹어요. 시험 직전에 오답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산력. 여기서 말하는 계산력은 그냥 정말 단순 계산이에요. 당연히 이제 사칙 연산 그리고 분수까지 분수 계산. 생각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분수 계산. 고등학생도 분수 계산 안 되는 애들 봤어요. 근데 이런 계산은 저는 중1 때까지는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계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성적이 아주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 계산이 느리거나 아니면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거나 해서 계산력이 때문에 이제 성적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이 시간을 무한정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계산 천천히 해도 되죠. 정확하게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수학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산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손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단순 계산은. 그게 지금 중1 때까지는 저는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계산 연습을 따로 할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혹시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거 계산 학습지를 시켜서라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중학생인데 우리 아이 계산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계산 문제 좀 많이 있어요. 센 연산이나 기적의 중학 연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시키시거나 그걸로도 안 되면 학습지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원 간의 연결을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이라는 거가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어나 국어랑 조금 다르게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좀 더 확장돼서 2학년 때 배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2학년 때는 그 두 개가 나오는 연립 방정식 배우죠. 그리고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함수도 마찬가지 1학년 때는 함수의 기본 정의를 배우고 비례관계를 배우죠. 그리고 2학년 때는 1차 함수, 2학년 때는 2차 함수를 배워요. 근데 이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유기적인 관계와 이제 함수 문제도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방정식 문제도 함수로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수학은 앞에 걸 모르고 뒤에 걸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은 이제 나선형이라고 하죠. 1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배우고 또 확장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만큼은 결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결석한 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학은 정말로 오늘 우리 아이가 결석을 했다면은 그거가 제대로 메꿔지지 않은 채로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가면은 아이가 그냥 멍 때리고 오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정말로 결석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결석을 했다. 반드시 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께 영상 보강 받고 피드백 받아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 자, 요거는 중학생 때 좀 서술형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고등학생 때 가면은 서술형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술형을 이제 써보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리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학생 때 서술형 연습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은 사실 이 동네 고등학교 중에서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하고 또 나중에 또 모르죠. 수리논술까지도 다 거의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때 서술형 연습은 중학생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영어 수업, 영어 학습을 좀 볼 텐데요. 영어는 일단, 초등학생 때까지는 어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많죠. 거의 뭐 스피킹, 그다음에 리스닝 위주의 어학원들이 좀 주를 이루는데, 중학교에서는 절대로 뭐 스피킹이나 리스닝보다는 모든 것이 고등 내신을 위한 거, 그리고 수능을 위한 독해와 문법,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부도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 독해와 문법 이전에 가장 수학에서 계산이 있다면은 영어에서는 어휘력인 거죠. 단어는 가장 기본인 거기 때문에 단어는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학원이든 단어 시험은 항상 매일 거의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외우면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도 보면은 참 좋은데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40개의 단어를 외운다라고 하면 이 40개의 단어를 모든 문장 쓰임을 다 확인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만이라도 저희는 문장에서의 쓰임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어쨌든 그냥 무작정 외우는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면은 문장 속의 쓰임까지도 좀 확인하고 반의어, 유의어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외워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듣기는 대부분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일단 매일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듣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에 좀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문법이죠. 문법과 독해. 이거는 문법과 독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영어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법 절대 암기가 아니고요. 이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법에 대해서 문법이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문장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문장 만들어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제가 비동사, 일반 동사, 시제, 조동사, 수동태, 현재 완료, 준동사라고 하면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다음에 비교급, 이제 관계대명사까지 써놨는데 여기 밑에 있는 문법은 반드시 중학생 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외부 지문 굉장히 많은데 그 독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 완벽하게 이 부분까지는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보고 뼈대를 찾는 습관. 이게 이제 문장 보면은 그 수업하는 거 보시면은 이게 끊어서 읽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 수업할 때. 그래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그 안에 수식어도 찾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독해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구문 독해라고 하는데 문장 구조를 보고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그 뼈대를 찾는 습관을 길러야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법, 내가 배운 그 이해한 문법이 그 안에서 그 문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이거는 중등과 고등 할 것 없이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저희도 고등부는 다 학교별로 영어만큼은 학교별로 다 반이 나뉘어져 있고요. 중등은 평소에는 이렇게 그 고등 대비하는 이거 문법 독해 수업을 하지만 내신 기간에는 학교 출판사별로 반을 또 다시 다 나누어요. 왜냐하면 출판사별로 안에 나오는 지문이 다르고 그 지문 안에 나오는 어휘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반드시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이 돼야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영어 같은 경우 그냥 교과서 문장 통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 보면 거의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그 지문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 통으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가 다 변형이 돼서 선생님들이 다 변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거 분명히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내가 봤던 건데 하는데 왜 뭔가 다르지? 이렇게 느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낯선 것에서도 이제 좀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독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까지만 나오지만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아예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럼 정말로 진짜 처음 보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를 하는 거, 그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중등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등 수업 같은 경우는 단어, 문법, 독해, 듣기. 요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하나에 너무 치우치셔도 안 되고 이 전반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고등 내신과 그리고 수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과학이랑 국어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하고 나중에 이제 수업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 중등부 수업이 올해 사실 크게 한번 개편을 했었죠. 하고 영어는 사실 큰 문제 없어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올 초보다 영어는 거의 4배 정도 학생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학도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올 상반기에 수학 수업 진행하면서 약간의 이 부분은 좀 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몇 가지가 있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일단 수학 수업이든 일단 강사부터 볼게요. 고등 수업도 가능한 선생님들 저희가 뽑고 있어요. 저희가 중등이든 그러니까 수학이든 영어든 중등 수업도 고등 수업 내신 하셨던 선생님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뽑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면접도 굉장히 많이 보고 면접만 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거의 저하고 이제 뭐 원장님 앞에서 이제 시범 강의도 하셔야 돼요. 시범 강의도 통과하셔야 되고 고등 거까지도 다 강의되는지 요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선생님을 뽑더라도 반드시 고등이 가능한 선생님을 뽑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은 제가 수학 수업을 해봤을 때 확실하게 고등 거를 알고 아이들을 설명하는 거랑 고등 수업을 안 해보신 선생님이 중등 개념까지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랑 설명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머니들께서 선생님들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 수업까지 가능하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힘을 많이 쏟고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고등부 강사 직강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 프리미엄 수업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지만 고등 과정 하는 친구들이 듣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현재 저희 학원 고등부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세요. 아까 나오셨던 원장님도 저희 중등 프리미엄 가장 윗반, 엔탑반 수업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배정은 철저하게 레벨 테스트 보고 그 레벨 테스트
본 걸 가지고 상담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반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중등 수업하고 중등 프리미엄을 조금 나눴는데요. 중등 수업은 이제 중학생 아이들은 그 진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학년이어도 뭐 1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3학년 거 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고등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어떤 아이들은 아직 현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학년 안에서 본인의 진도 수업 들어갈 거고요. 근데 진도 수업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현행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도만 빼면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현행 과정에 대해서 많이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병행을 하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등 프리미엄은 지금 고등 과정이잖아요. 고등 과정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이 진도 수업을 듣고 주 1회는 이전 과정에 대한 심화 문제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행이죠. 아이들이 진도만 나가면 이전 거 다 까먹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 수학은 중등부든 중등 프리미엄이든 다 주 3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답 관리.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 학원들이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안 쓰는 학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요즘 거의 뭐 일반화되어 있어요. 학원가에서. 그래서 문제은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회사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가 쓰는 문제은행 프로그램은 그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고 문제양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금액도 좀 제일 비싼 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매스플랫이라는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이 매스플랫이 현재 실제로 개성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개성고 교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뭐 프린트 나가는 거 이런 거 거의 다 매스플랫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 그 안에 다 프로그램 안에다 체크를 하면은 그 틀린 문제에서 약간의 그 숫자를 변형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오답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답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문제은행이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추가적인 프린트도 다 이 문제은행에서 선별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 당연히 정기 테스트 봐야 하고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정기고사가 보통 한 과정당 2번의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고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학부모님들한테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제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금 어떤지, 요즘 수업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정기고사 끝나면 반드시 전화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점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저희 수학 수업에서 문자가 뭐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건 없었었는데 저희가 7월부터 개편하면서부터는 이제 1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정기 문자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당일 그날 배운 거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 미니 테스트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테스트까지도 선생님들이 다 문자 발송하고 학생이 특이사항 있으면 코멘트 발송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중등은 정말로 상담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하다. 우리 애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 클리닉 관리가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편하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이번 1학기 때 조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클리닉이에요. 중등 프리미엄은 기존대로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중등부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 사실 그동안 따로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틀린 문제, 뭐 오답도 이게 뭐 오답 틀린 거 이제 다시 체크해서 다시 풀어오는 것도 뭐 숙제로 내주면은 집에 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면은 비어져 있고 그러면 숙제가 그만큼 또 2배로 3배로 쌓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중학생만큼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다 학원에서 끝내고 가는 거. 그리고 아까 오답 관리하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프린트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다
끝내고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 클리닉을 저희 학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조교, 질문도 가능해요. 거기 있는 조교는 지금 클리닉 조교가 상주해서 관리 감독하고 선생님하고 수시로 얘 지금 클리닉 제대로 참석했는지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요거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실이 운영이 되는데 이거 저희가 지금 이번 7월 달에 2학기에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내년에는 중등 프리미엄까지 확장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 그 책자에 보시면 시간표가 2시간 반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 반에서 클리닉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정기고사 치른다라고 했죠. 정기고사 마지막까지 치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재수강 해야겠죠. 재수강을 해야 되는지 요거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재수강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수강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면은 재수강 꼭 해야 되고 개념을 2번, 3번 반복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이제 좀 더 굳건하게 수학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강이 필요하면 꼭 하고 혹시 재수강 필요 없고 그 다음 진급 과정으로 올라갈 아이들은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진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등 수업 과정하고 중등 프리미엄 수업이 내신 대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등 과정은 학년별로 한 3, 4주간 이제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진도는 스탑하고 학교 내신에만 올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주말에 보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프리미엄 반은 지금 저희 중등 프리미엄이 공통수학 1, 2부터 있긴 한데 이제 대수나 미적분 하는 아이들도 지금 중등 프리미엄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중등 내신이 크게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등 프리미엄은 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아예 엔타반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 대비 없죠.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뭐 10일 정도. 10일 정도면 한 수업 한 3번 정도 될 것 같아요. 3번, 4번 정도. 4번 정도는 내신 대비를 해드리는데 혹시 그것도 필요가 없어. 나는 오히려 다른 과목에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이 중등 프리미엄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2회까지 그냥 수강료 차감하고 그냥 결석 처리로 내신 대비 기간에 그렇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A요? 네네. 한 번에 받을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시간표 지금 이렇게 짜여 있는데 그 1학기 때와 좀 다른 게 있다면 1학기 때는 저희가 무학년제로 이루어졌었어요. 이제 아이들마다 같은 학년이 아니어도 진도가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년 섞여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7월부터는 완벽하게 학년별로 나누었습니다. 중1 따로, 중2 따로, 그리고 예비 중1까지. 지금 중3은 여기 없는 게 중3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비 고1 과정으로 따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 중1들은 1학년,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하는 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거부터 시작하는 반, 이렇게 두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2학년 시작하는 반이 시간대가 7시 반이지만 클리닉 생각하면 한 7시쯤 와야 될 것 같아요. 7시에서 6시 반, 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6시 반에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학생 때는 이 시간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 시간에 수업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지금부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3회 수업인데 안에 지금 기존에 김희정 선생님이라고 저희 중등부 수업 하셨던 김희정 선생님이 예비 중1반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하고 김희정 선생님하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수학팀장님하고 같이 세부적인 프로그램 짜서 6개월 과정으로 여기는 저기 내신이 없잖아요. 내신 없으니까 6개월 과정으로 중등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1반에도 보면은 1-2 개념, 1-2반, 2-1을 시작하는 반, 2-2를 시작하는 반, 3-1을 시작하는 반 이렇게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아이들마다 같은 중1이어도 본인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1-2 안에서도 응용 심화가 나뉘어져 있는 거는 이거는 현행이에요. 현행 문제풀이를
응용을 할 것인지 심화를 할 것인지 그거 아이 레벨 테스트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반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응용반 같은 경우는 센 C 단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 좀 많아요. 그래서 센 B 정도까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반은 센 C 당연히 하고 일품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하는 아이들은 그 이상의 문제풀이 뭐 블랙라벨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2도 마찬가지 2-2를 시작하는 반, 3-1을 시작하는 반, 3-2를 시작하는 반, 그다음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반.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뒤에 있는 응용심화는 이제 현행 문제풀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신 대비 시작하기 내신 시작하기 한 3, 4주 전부터는 이 과정 올스탑하고 내신 대비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정예반은 무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다시 7월 13일에 개강을 하는데 7월보다 훨씬 지나서 8월이나 9월에 중도 합류하겠다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진도가 이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부분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도가 안 맞거나 중도 합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간 자체가 조금 안 맞거나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학년제로 요거는 소수 정예반으로 개별적으로 맞춤 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이 다 개별 각자 진도가 다 다른 거죠. 선생님이 1대1로 이렇게 볼 건데요.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최대 6명이고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6명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정원이. 시간은 이제 화목, 이건 4시간씩 2번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등 프리미엄 수업은 이제 중등인데 고등과정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저희가 1학기 때는 프리엔탑이 1, 2로 나뉘어서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반과 이제 심화 공통수학 1을 하는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이번에는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반은 앞쪽에 있는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리엔탑은 공통수학 1 심화 개념. 한번 공통수학 1, 2를 한번 들었던 아이들이 다시 한번 듣 때 좀 더 심화된 문제풀이로 이렇게 듣는 과정이고요. 기존에 저희 하셨던 노소진 선생님하고 김성수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N2반은 이제 대수 시작하는 반. 그 다음에 N1반은 대수랑 미적은 한 번씩 개념을 돌렸고 대수 심화 개념으로 한 번 더 심화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는 반. 그 다음에 N탑반은 이제 대수 미적 1까지 다 한 번씩 했고 미적 2를 시작하는 반인데요. 기존에는 석찬수 선생님하고 김건우 원장님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월금에는 석찬수 선생님이 하시고 토요일에는 김건우 원장님이 하셔서 이게 하나의 반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월금이 안 되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화목에 이덕영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주 2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요. 4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덕영 선생님이 또 N탑반을 추가 개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고1반. 예비고1반은 이제 현 중3이죠. 여기는 중3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반인데 지금 기존에 노소진 선생님이 원래는 저희 중등부에서 수업을 담당을 하셨었는데 이제 원래는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저희가 올 초에 강사를 뽑을 때 제가 강사 뽑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게 좀 뽑는 편이라 그때 급박하게 구인이 좀 안 돼서 고등부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로 중3들을 맡으셨는데 이번에 그 중3들을 데리고 아예 고등부로 다시 넘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고등부도 계속 학생이 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이제 노승현 선생님, 노소진 선생님이 본인들이 담당하던 중3들 데리고 예비고1 반을 고등부로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예비고1 시작반이 있고 공통수학 1, 2 기본반이 있는데 예비고1 시작반하고 공통수학 1, 2 기본반의 차이점은 시작반은 지금 3학년 2학기 거, 3학년 2학기 개념 응용이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신 대비도 합니다. 근데 공통수학 1, 2 기본반은 내신 대비가 없고 오로지 공통수학 1, 2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등 거가 아직 조금 개념이 부족한 감이 있다. 제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등 거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시작반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등 개념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공통수학 원투 기본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원투 최상위 심화반 이거는 기존에 여기 엔탑반에 김건우 원장님하고 석찬수 선생님이 1학기 때 엔탑반을 운영을 하셔서 미적2와 미적1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8명 정도 됐는데 거의 다 중3이었어요. 다들 중3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다음 과정을 뭘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예비고1이니까 공통수학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설한 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대로 공통수학 원투인데 아주 최상위 문제, 아주 극상위 공통수학 원투 문제를 하는 수업이라 혹시 엔탑반 학생이 아니었어도 우리 애가 공통수학 원투는 많이 했고 심화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 진짜 극상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수학에 있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 수학 관련해서 질문 좀 받을게요. 네. 네. 네네네. 아. 자, 중등 프리미엄이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 대수 심화 개념, 그러니까 N원반 같은 경우는 대수 심화 개념을 하면서 미적원 응용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잠시만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미적2 기본 개념을 하면서 미적원 심화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도상으로는 미적2 기본 개념을 나가는 진도이지만 이거를 주 2회하고 이전 단계라고 하면은 미적원 심화 개념, 심화 문제풀이. 네, 맞아요.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맞아요. 수업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중등 프리미엄 경우에는 인공 고등학교 기출문제, 단원 누적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 이전 단계 전체에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자체로는 누적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네. 보통 숙제 가지고 오면은 다 매스플랫에 다 등록을 해요. 그럼 아이들 틀린 문제 있죠? 그 문제 다 오답 나오고 그날 바로 제공이 되고요. 네네, 개별로. 그래서 개별로 그 오답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한 번의 과정에서 2번의 정기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과정이,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에서 9월까지 하나의 과정인데 이때 2번을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2번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수 어머니께 다 피드백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음. 그거는 클리닉실이 자습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오고 싶을 때 와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관리자가 상주를 해서 선생님이 그날 수업 끝난 아이들 다 이제 데이터를 클리닉실 조교한테 보내요. 그리고 얘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서 그 아이들만 가능한데 혹시 선생님이 월수금 수업인데 얘는 너무 안 돼서 내일도 좀 더 부르고 싶어. 근데 선생님은 수업이 있으니까 얘를 봐줄 수 없으니까 클리닉실에서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에 필요할 때는 부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대수 심화 개념. 네네. 네네. 맞아요. 네. 한번 들었던 아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N1반 애들은 N2 아이들이 N1반으로 올라가요, 이번에. 네. 네. 네네. 지금 석찬 선생님, 김건우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두 분은 다 자체 교재 쓰세요. 자체 교재고 모의고사 30번 문제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수준을 보고. 그죠 공동수학 원투니까. 예. 예,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고2, 3모까지. 프리미엄 반 같은 경우는 네네. 공통 수학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공통수학, 중등 프리미엄에서요. 중등 프리미엄은 지금 여기는 중1부터 중3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공통수학 1을 아예 시작하는 아이들은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지금 음. 무학년제였다 학년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현재 예비 중인 현 초6이 음, 뭐 어느 시점에 공통 수학을 시작을 하려면 네네.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 들어갈 반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다 재원생 기준으로 짰기 때문에 현재는 공통수학원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이 중2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짠 거고요. 만약에 중1에서 수요가 생긴다, 저희 개설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입반 테스트 예정,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공통 수학을 시작한다 하면 지금 중3과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시기까지 중3을 마무리해야 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입반이 원칙되고 이런 뭐그 타임테이블이 있나요? 혹시 학년이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둘째고 예비 초, 예비 중1이에요? 그러면 중3 것까지 다 되어 있을까요? 다 되어져 있진 않는데 네네.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음, 마무리를 해야 네네. 중3 3-2까지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 시점이 언제쯤까지 마무리를 하면 테스트를 보고 여기 입반이 되느냐? 저희가 이거 지금 개설은 7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볼 거라서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7월 13일에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음. 반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요번 텀이 지나고 나면 6개월 후라고 보면 될까요? 공통수학원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는 지금 7월 13일에 공통수학원 개념, 네, 3-2 개념 심화반 애들이, 저 지금 공수원이 시작이 안 되는구나. 네, 6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중2를 위한 반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은 저희는 뭐 6학년이 됐든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이 반은 개설을 할 거예요. 레벨 테스트의 난이도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A급, A스텝 문제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A급 A스텝 문제까지는 없을 거, 중등은 없습니다. 중등 프리미엄은 있어요. 네. 네네네. 중등 프리미엄은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근데 중등부는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문제부터. 자, 영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수학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예비고일 어떤 반이요? 네네. 아니요. 이거 여기 다 7월 13일에 개강하는 반이에요. 네, 맞아요. 이 아이들 지금 중등부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고 7월 13일에 아예 여기서 개강할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럼 이제 영어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수학이 어머니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미리 한번 받았고요. 이제 영어도 아까 수학과 마찬가지로 저희 영어 선생님들 다 고등 수업 다 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중등 프리미엄은 당연히 지금 앵코 고등부 강사 선생님들이 중등 프리미엄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영어도 학년별, 레벨별로 모두 학년별로 나뉘고 그 학년 안에서 또 레벨을 다 세분화했습니다. 이거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에 개편해서 시도를 해서 지금 한 4배 정도 학생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저희 지금 재원생들도 계시겠지만 영어 팀장님이 굉장히 커리큘럼을 타이트하게 잘 짜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실력에 따라 중도 전반 가능하고, 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반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 대비를 위한 거잖아요. 고등 내신과 입시를 위해서 지금 기반을 닦는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형 수업이고 문법 독해 위주의 수업입니다. 중등부는 일단 지금도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 주간 리포트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 그리고 문장 문법 시험, 이런 시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점수를 다 드리고요. 그리고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들은 금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 모의고사 점수까지 다 어머니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피드백 코멘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담당 강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 전화를 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K 팀장님이 금요일마다 데스크로 오십니다. 오셔서 뭘 하시냐? 학부모님들 상담 전화예요. 그만큼 상담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피드백은 굉장히 많이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 있을 땐 수시로 상담 전화하고요. 그다음에 콕북 포트폴리오라고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포트폴리오 수업 때 했던 모든 학습지나 이런 것들 다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다 보관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개별적으로 다 주어지고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애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콕북 포트폴리오 요것만이라도 안에 한번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을 했고, 뭘 했고, 테스트는 어떻게 받았고, 이런 거. 테스트 점수만 이제, 리포트에서는 점수만 나가지만 콕북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등이다 보니까 벌점과 칭찬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 다 붙여주면서 10개 받으면은 과자 뭘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거 하는데 중등이다 보니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테스트, 이거는 시험에 대한 적응을 훈련을 하고 실력 상승을 확인하기 위하였기 때문에 테스트는 수학이든 영어든 항상 주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희 금요일마다 고등 모의고사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 고등 모의고사 금요일마다 실시를 하는데 혹시 금요일에 본 타임에 오면 좋겠지만 그 타임이 수학이랑 겹치거나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 본인이 되는 시간에 와도 됩니다. 또는 토요일날 어휘 클리닉실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에 와서 시험을 보고 가도 돼요. 하지만 이 시험을 거르고 뛰어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모의고사 이거 그냥 안 볼래, 시험이니까 안 볼래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시험에 나오는 독해풀이를 평일 독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고요.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듣기 연습까지 하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 금요일마다 시행되는 모의고사 하고 해설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매회 단어 테스트, 문법 테스트 하고 혹시 단어 테스트 통과 못하면 토요일 날 나와야 돼요. 수업이 없는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나오기 싫어서라도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오더라고요. 그다음에 3개월마다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종로나 대성거, 요즘엔 시대인재에서도 모의고사가 나오던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 보는 중등학원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최초로 이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매주 보는 중등 영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설 모의고사까지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는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교과서별로 반을 다시 재편성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본인 반에 수업반에 들어가다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는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편성 다시 해서 내신 집중하는 거, 이제 1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 중간고사 영어 성적 굉장히 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부 같은 경우는 고대부 5명인데 4명이 100점이고 1명이 하나 틀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부 중. 네. 혹시 추우실까요? 좀 꺼드릴까요? 어떤 거요? 설명해요. 지금 저희 7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8시 반쯤 끝날 것 같네요. 네. 영어는 지금 시간표 보여드리면은 중1, 중2, 중3,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1은 지금 마스터반은 없는데 내년에는 마스터반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중2는 인터반, 어드밴스반, 마스터반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마스터반보다 레벨이 더 높다. 그런 아이들은 프리미엄반 가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저희가 1월부터 개설해서 그때부터 고2 수준의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고2 육모, 구모, 그다음 고3 정도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3은 어드밴스반하고 마스터반은 모의고사는 7월부터는 고2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중1은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중1은 아직 모의고사를 볼 정도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중1은 모의고사 없는 대신 영어 듣기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2부터는 수업 시간에 영어 듣기는 빠집니다. 대신 모의고사 볼 때 영어 듣기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한 결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등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월화 주 2회반과 월과 화요일 중에서 태길 주 1회반과 화목 이렇게 주 2회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 저희가 주 1회반만 1학기 때는 했었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적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적다라고 하셔서 2회를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중등 프리미엄 이번 2학기부터는 주 2회반도 같이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2 과정이고요. 올 초부터 계속 고2 과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이 수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유철 저희 고등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 원장님께서 여기 중등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앵코 고등부 원장 신윤철입니다. 네. 이번 7월 14일부터 중등 프리미엄 수업을 맡았고요. 사실은 이제 3월 1월부터 지금까지는 고3 내신을 좀 하다 보니까 학교가 많아서 시간이 안 되었고 7월부터는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 2회로 이렇게 중등 프리미엄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저는 경력은 한 17년 정도 되고요. 앵코 교원 지는 한 7년 됐고 그래서 좀 약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 1회 수업은 1월 달에 개강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목도 같이 좀 부담이 덜하게 하려고 주 1회를 좀 한 것이 있었고요. 당연히 영어도 지금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항상 최서연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는데 계속 저랑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고 저는 7월 14일부터 하고요. 아마 주 2회반이라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강 대상은 학년은 무관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중등 프리미엄은 시험을 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서 이상이 돼야 되고 어찌 보면은 실전 위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이 좀 중요합니다. 주어진 어휘를 한 주 안에 마무리할 각오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학원에 살아요. 그래서 뭐 학년을 떠나서 과제 덜 돼 있거나 단어 덜 돼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든 붙잡아서 마무리 시키고 있고요. 아마 영어는 어휘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 어휘가 기반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휘를 참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기반이 좀 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문법이랑 중학교 때는 문법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법이고 사실은 문법은 해석을 그렇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석에다가 그 문법에다가 문맥 파악까지 요구하는 게 어법인데 사실은 어법 문제는 문법을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휘는 무조건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많이 시킬 거고 붙잡아 두기도 할 거고 주말에 부르던지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등 프리미엄이라는 네임밸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력을 확실히 올릴 거라고 좀 자신해서 많이 고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문법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듣다 보면,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들은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하면은 귀에 익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 찾아보라 그러면 못 찾아요, 애들 사실은. 동사와 준동사만 구별하더라도 고등학교 문법 안에서 해결 가능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데 실제로 못 풀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안다 생각해서 엄마한테 이제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실전에는 약하고. 아마 실전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독해 난이도는 고2에서 3의 난이도로 할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을 고민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단어는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맥락이 플러스로 가는지 또 마이너스로 가는지, 아니면 이것을 문제점만 제기하는지 대안이 있는지. 분명히 초반에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실험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요. 단어는 모르는데 이제 문맥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한 지문 가지고 한 4, 50분 동안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어휘가 있지만 어떻게든 문맥을 파악하려고 고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맨 뒤로 나오겠지만 제가 사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내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 되면서 주력 학교들을 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양보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짜잘한 학교들, 그리고 잘 안 맡으려는 학교들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초반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동사 찾는 것들, 단어 이런 것들은 아주 직접적인 실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목표는 사실은 그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10%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 안에는 들게 할 수 있어요. 그 전 교육과정은 4%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크거든요. 근데 10%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1등급 맞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서 영어 3% 나왔습니다. 1등급이. 이 범죄예요, 범죄. 왜냐하면은 이제 사설에서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을 낼 때 1등급을 비율을 7에서 8% 정도 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3%를 냈거든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1, 2등급 안에는 충분히 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1등급이랑 2등급에 인서울 학교에서 1등급, 2등급을 구분을 안 두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은 무조건 맞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자체로 편집하는 교재입니다. 책을 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하고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또는 어떤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미리 방지하고자 그냥 제가 자체 편집 자료로 좀 하고요. 어휘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걸로 어떻게든 잘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1시간 반은 확인학습이고 2시간 반은 수업인데요. 1시간 반 동안에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일단 5시에 되면 애들이 와서 과제 내고 단어 시험을 칩니다. 그 사이 동안에 조교 선생님이 과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단어 시험 친 거를 내서 이제 보고 다시 구두 시험을 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미니 테스트를 좀 칠 것 같아요. 미니 테스트를 칠 것 같고, 수업 때마다 정해진 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파트에 따라서 비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3 수능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고3에서 요 문제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중등 프리미엄 애들한테도 풀려볼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맥락을 어떻게 짚는지 단어는 좀 모르더라도 사실은 그 수능에서 일부러 많이 쓰이는 단어의 생뚱맞은 뜻을 많이 냅니다. 이거는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실전에 대한 감각을 제가 계속 익혀줄 겁니다. 그리고 어휘는 일단은 수거도 같이 외우고요. 그리고 수업 때마다 160개씩, 그 수거는 이제 60개씩,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수거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외울 것 같고, 최소가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단어 양이 많다. 그러면은 뭐 화목 말고도 주말에 하루 와서 단어 시험 쳐도 됩니다. 제가 학원에 거의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내가 오늘 못했지만 근데 요거 다른 날에 와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는 일단 수업 때마다 어휘 160개, 그 다음에 수거 60개니까 그러면 440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어휘 교재도 제가 편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 교재 제가 제작한 거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것 같고 계속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뭐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서로 조정하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휘 시험이 이제 미통과 시에는 남아서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날에 오던가. 그래서 일단은 그 한 주 안에는 무조건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가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못 하더라도 다음날 오거나 남아서 하거나 한 주 안에만 끝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수업이고요. 수업은 판서식입니다. 판서식이고 뭐 별 대단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좀 실전 위주로 아마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이나 독해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1에서 고3을 한 해도 안 놓치고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들이 고3에 어떻게 나오는지,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변칙적으로 나오는지, 알고 있던 것들이 어떤 글의 흐름이 고1 때는 뻔하게 보였던 흐름들이 뒤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좀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영어는 문법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글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장의 글의 구조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마스터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문법은 마스터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근데 실전에 쓰이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복잡한 문장을 끊어내는지 사실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뭐 영어는 이제 주절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접속사 없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수업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문장은 뭘로 시작하니? 그러면 이제 주어요. 아니 대문자로 시작하지. 뭘로 끝나? 마침표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마침표로 끝나고 주절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등부는 되게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지만 고등부 영어는 그게 하나 1년에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도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정리나 유의어나 반의어는 당연히 정리해 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좀 필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의 장점인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대놓고 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는 윈터 할 때는 항상 기본반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원에 살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애들, 잘 못하는 애들 어떻게 붙잡아두고 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잠시 깨지만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중등 프리미엄을 하면서도 저도 잘하는 애들 되게 잘 가르치는데 그 성적도 되게 잘 내는데 이번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고등부 애들 잘하는 애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많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뭐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보낸 것들을 홍보용으로 많이 올리는데 저는 잘 좀 뻘쭘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3 애들입니다. 고3 애들이고 이제 여기서 점수는 중요치 않고 자료 잘 챙겨주고 질문에 답하면 이제 잘 대답한다고 하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제 질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주 큰 장점은 제가 모르는 것을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 잘할수록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건 많은데 본 건 많고 들은 건 많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문장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보였던 것들이 끊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10명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10명 정도에서 마감을 해서 또 다른 반을 개설할지 모르겠지만 10명까지 해서 그 안에 애들만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영어는 걱정 안 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름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거의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년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년 고3 통합반을 해서 정말 별의별 학교를 다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신이 나오고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고3을 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3을 잘 안 합니다, 영어는. 왜냐하면 많이 그만두거든요. 고3은 1학기까지 내신은 다니고 2학기부터는 많이 쉽니다, 여름방학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리죠, 의리. 남아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의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전 알고 있거든요. 그냥 고1만 하면 고2, 고3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문장 구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들이 고2, 고3 가면 많이 깨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고, 단어도 왜 단어를 많이 해야 되는지도 고3 수능 관점에서도 좀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학원에 살아요. 그래서 잘 봐줄 수 있습니다. 잘 봐줄 수 있고, 나름은 이게 초면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서 좀 부끄럽지만 저도 나름은 좀 각오가 좀 돼 있어요. 이번에는 좀 잘하는 애들을 확실히 해서 뭔가 키워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맡겨주신다면은 제가 열심히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과학은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지금 저희 과학 김승환 선생님, 김초혜 선생님, 이승희 선생님까지 세 분 다 지금 현재 앵콕에서 고등부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중등과학도 이 다 고등부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요. 중1, 중2는 과학은 주 1회 수업인데 중1, 중2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개강을 1-1을 개강을 해서 8월에 1-2를 개념을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2-1 선행을 시작하고 내신 시작하면 다시 내신 대비에 집중하게 돼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3학년은 조금 달라요. 3학년은 7월 19일에 개강을 해서 10월까지 3-2 과정, 내신 대비 플러스 3-2 전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고 11월부터 프리윈터라고 예비고1이니까 프리윈터라고 고등부에서 개설하는 예비고1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통합과학 1, 2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등 프리미엄은 중등과학은 이미 어느 정도 잘 기반이 잡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중등 프리미엄 통합과학 1, 2 기본 또는 통합과학을 들었던 아이들은 물리학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과학은 중등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수업이니까 요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중에서 하루 선택이에요. 같은 수업이에요. 2번 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선택해서 한 번 오면 됩니다. 자, 국어는 저희가 국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능 대비, 그러니까 고등 대비를 위한 국어예요. 그래서 주위의 국어 중등부 대상의 국어 학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문법하고 어휘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완벽하게 고등 국어를 잘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어가 생각보다 중학생 때는 내신 국어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국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왜냐면 아예 처음 보는 지문들 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아이들 너무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등 대비 하듯이 고등과정처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나뉘어져 있진 않고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본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심화반은 중3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반하고 심화반에는 공부하는 안에 작품들이 달라지는 거죠. 문학이나 비문학 작품, 작품들이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고등에 가깝게 공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 주 1회 수업인데, 여기도 내신 대비를 원래는 처음엔 안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국어 수업을 내신 대비를 거의 안 했었는데, 어머니들이 그래도 내신 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으셔서 내신 대비 길게 가지는 않고요. 최소한으로 최대한 성적은 잘 나오지만 그래도 내신보다는 좀 고등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고등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 대비 아마 2주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강은 이번 여름에 단기적으로 하는 특강인데, 여기 보시면 수학하고 영어는 이렇게 특강 개설되어 있고, 중등 함수 정복하기, 이거는 기본 함수 기본 1차, 2차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3-2가 이거 3-2를 한 건 사실 예비고일들 때문에 한 거예요. 예비고일들이 공통수학 1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3-2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러면 방학 때 특강이라도 3-2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특강으로라도 짧게라도 좀 3-1 공부를 하면은 공통수학 1을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특강을 개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식을 잘 못 세웁니다. 이게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해석도 잘 안 되고, 근데 방정식 활용에서도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좀 많아요. 거속시나 이제 소금물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 활용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만 하고, 요거 식 세우기만 잘 돼도 2차 방정식 활용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는 문법 수업만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문법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문법 뼈대잡기에서 요만큼 이런 내용, 품사, 시제, 문장 오형식, 그다음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킬러 문항, 또 최다오답, 최다빈출 이런 문제로 해서 월 수금 1시부터 3시까지 지금 현재 중등부 영어 수업하시는 김명수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2, 조금 잘하는 중2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2, 중3들 대상으로 미리 하는 고등 영어 문법. 관계사 무조건 다 정복하고 서술 테스트, 고등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월금 1시에서 4시까지 저희 선생님이신 송민정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있고요. 밑에 예비고일 관련된 특강들은 이거는 지금 다 고등부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신 건데, 요거는 한번 보시고 필요한 거 참고하셔서 특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강 여기 날짜가 다 적혀 있습니다.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그래서 적혀 있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7월 24일부터 8월 14일. 수학은 아마 6회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영어가 몇 회였죠? 3번 수업하는 게 6회, 7회, 8회, 8회, 영어 8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등부 수업에 관련된 커리큘럼 안내하고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순공 스터디 카페를 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아마 거기 지금 한 장짜리 포스터도 하나 나갔을 것 같은데요. 순공 스터디 카페가,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순공 스터디 카페에 중등부 학부모님들도 꽤 문의가 많으신데, 사실 순공 스터디 카페는 고등부 대상으로만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안에서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관리형 스터디 카페입니다. 조교가 상주에서 붙어가지고 세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출석 체크 당연히 하고요. 출석 안 오면은 다 카톡하고 연락 안 되면 학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데이터화해요.
이 학생 언제 출석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잘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데이터화해서 출석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학부모님과 다시 한번 상담하거나 아이들 개별 면담까지도 진행을 하고요. 학습 태도 관리 이거는 보니까 이것도 다 데이터화해서 하는데 20분마다 조교들이 이렇게 감독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핸드폰 아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몰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강 본다고 패드 가지고 가가지고 패드에서 다른 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경고네요. 이거는 지금 세 번째 학생 좀 불안하죠. 처음에 유튜브 시청하다 걸렸고 쇼미더머니 하이라이트 보다 걸렸고 그다음에 인강 시청한다고 해놓고는 유튜브 시청하다 걸렸어요. 네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 연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고를 해서 끝까지 경고되면은 퇴장까지 한 학생들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는 패드를 가지고 이제 문제도 좀 문제 푸는 학생들도 꽤 많아서 패드까지 저희가 다 압수를 할 수는 없는데 이 패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드 지도도 하고 안 되면 패드까지 압수를 해야죠. 자, 이렇게 오면은 등원시 휴대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고요. 제출을 안 하다가 걸리면은 경고 3회 이상 시 패드까지 압수.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3명이서만 있는 단톡이 있습니다. 이 단톡에서 수시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플래너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학습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플래너를 학생과 같이 짭니다. 관리자하고 학생하고 같이 일주일 단위로 계획서를 다 짜요.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국어는 어떤 수업 공부를 하고 영어는 뭘 공부하고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X가 있거든요. 동그라미는 이제 완료했다는 거, X는 그걸 못했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간 계획서를 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얘가 출결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플래너대로 잘 지켜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학생과 면담을 해서 코멘트 있죠? 요거 다 학부모님들한테 다 문자 발송할 거예요. 얘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어 시험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워드마스터 200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단어 시험하고 재시험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혼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관리형 스터디 카페에서 관리자와 어떤 식으로 자기 주도를 구축을 해 나가는지 그거를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학생의 문제집이에요, 이거. 문제집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관리자가 보고 이 학생 이렇게 어머니께 다 진도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잘하니까 뭐 어떤 문제집 하나 더 추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까지도 좀 저희가 좀 제공해서 풀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세세한 공부 과정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다 관리를 해서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다 드리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레벨 테스트 신청하시려면은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결석할 때 보강은 영상 보강이 원칙입니다. 결석했다고 이제 수강료를 차감해 달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그건 사실상 저희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영상 보강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혹시라도 결석하게 되면은 영상 보고 꼭 공부해 오고 그다음에 휴강일은 중등부는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휴강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여름방학이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요. 이때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내신 대비 기간에 시험 보느라고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해야 돼서 그러니까 결석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자체적으로 휴강일 공지를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저희 학원이 저는 정말로 중등부 학원 앞으로 정말 탄탄하게 고등부만큼 탄탄하게 키우려고 맡아왔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편 필요하면 할 겁니다. 개편이
언제든 뭐 지금 이번 2학기 때도 확실하게 뭐 해 보다 보면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강사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진심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중등부 수학 선생님 3분 중에서 2분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2분의 선생님이 오시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 2분 뽑는데 3개월 걸렸어요. 면접을 정말 무진장 많이 받고 또 고등부까지 가능한 선생님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로 고심고심해서 뽑아왔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과 이제 다른 선생님 한 분까지 경력 많고 고등부 수업 다 하셨던 선생님으로, 그리고 저희 중등부 확실하게 잘 키워내고 저희 아이들 정말로 제대로 지도해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선생님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 학원 강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진 않고 저희 학원 정말로 우리 아이들 고등과정까지 잘 이어서 입시까지 잘 치를 수 있는 힘을 길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앵콩학원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